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건강 잃고 병원비까지 잃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2013년 공식 출범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금연이나 절주 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비만 예방이나 자살 예방 등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건강까지 살펴보는 반가운 곳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실현하고 싶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석일 원장.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까지 금연하고 절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가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네. 우리 그 절주 담당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금 절주와 자살 예방 쪽 업무를 맡고 있는 조은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19 이런 거 들었어요, 방금. 네. 뭐 이렇게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어떤 사업들 맡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주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유해 환경과 그리고 절주하고 해서 어떤 연관성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절주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홍보 쪽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한테 이 절주라든지 금연 쪽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이런 거 하나만 쉽게 알려주시겠어요? 예방법은 뭐 약속을 안 잡는 게 예방이죠. 저녁 약속을 잡지 마세요가 예방법이죠. 저녁 약속을 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119가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종류의 술로 1차만 하는 그리고 그 9시 전에 끝냅시다 하는 이 캠페인이 사실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연하고 달리 그 술은 금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절주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흡연은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 음주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어떤 주폭이라든지 무슨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술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이지만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다른 또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 텐데요. 예.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비만 예방에 예. 관한 겁니다. 비만 예방 네, 중요하죠. 요즘 워낙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사실 이제 비만은 그 사실 성인 비만보다도 소아 비만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성인 비만은 사실 이제 비만 세포라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 비만 세포라는 것이 이제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그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비만 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사증후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라든지 이런 그 대사증후군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비만이라도 굉장히 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데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 비만을 야기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소아 비만의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도 어찌 보면 결손등이라든지 또 무슨 조선모라든지 이런 어떤 아동, 조선 아동이라든지 이런 건강하게 못하는 그렇죠. 이게 그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좀 이렇게 행복한 식사, 또 손수 그 부모님이 만들어줘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식단을 하지 못하고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 먹는 아이들한테서 사실 비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래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건강을 그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동 비만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또 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와 좀 반대되지만 지나치게 우리 그 뭐 미에 대한 네.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으로 그 살을 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말라깽인데 네, 굉장히 말라깽이 말라 그 빼빼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다이어트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도 사실 건강하지 못한 그 겁니다. 그래서 비만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올바르지 못한 이제 영양 상태 이 부분도 우리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좀 과한 다이어트도 많은 병폐적인 요소가 그럼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은 워낙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비만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시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영양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어찌 보면 우리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지난번 그 복원회 날 때 그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네. 뭐 그 발걸음은 빠르게 식사는 천천히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굉장히 빨리 먹어요. 빨리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들어와 갖고 내가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그러고서 어떤 그 포만감을 느끼기 이전에 섭취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겁니다. 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빨리 먹기 때문에 충분히 씹거나 이러질 않아서 소화불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저는 그 천천히 먹자라는 거 그리고 꼭꼭 천천히 먹자. 예 그리고 꼭꼭 씹어 먹자. 꼭꼭 씹어. 예 그리고 우리 신토부리 네. 우리 땅에서 난 것으로 제철에 나는 야채 그리고 과일 이런 거를 하루에 한 접시 이상 꼭 먹자. 하루에 한 접시요? 예, 한 접시 이상 꼭 먹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행복감을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식사 문화의 올바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가미해서 먹으면 사실은 청소년의 그 건강, 신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맞습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인데 이 운동도 저는 별도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뭐 운동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로 네, 정말 보여지고 쉽지 있어요. 않아요. 그래서 바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속의 실천 운동이라고 제가 그 표현을 하는데 네. 뭐 계단을 그 걷기라든지 지금 네. 여기도 이제 24층인데 제가 24층을 걸어 다니거든요. 24층을 매일요? 그럼요. 이 걷기라든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서 가기라든지 그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전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목적지를 간다든지 이런 어떤 생활 속에 하려고 하는 실천 운동들을 통해 갖고 운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은 그 중등도의 운동을 권하는데 그 정도는 뭐냐면 강도가 중 정도. 그렇죠. 네. 중등도 강도의 운동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숨이 약간 좀 차고 그리고 땀이 정도 날 정도의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중등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뭐 이 정도를 우리가 해주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근력 키우고 뭐 식스팩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 운동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 스트레스 지수도 좀 올릴 수도 있고 그 저항력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요? 예,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건강한 운동법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30분씩 조금 숨차게 걷는 거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2015년이 이제 반도 넘었지만 어떻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2015년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어찌 보면 그 건강생활 실천에 원년의 해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개발원이 2014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단에서 개발원으로 7월 1일 날 사실은 승격이 됐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재단 시절의 예산을 그대로 가져왔고, 또 제가 또 온 게 12월 29일 날 2014년. 그래서 사실 2015년은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개발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의 원년의 해로 삼자라는 게 사실 이제 개발원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로는 우리 이제 담뱃값 인상되면서 네. 국가금연지원센터라는 것이 우리 건강증진개발원 내에 만들어졌어요. 아, 설립이 됐군요. 예,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사실은 금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연구라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금연 사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금연 사업을 다양하게 사실은 했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취학 아동들한테 그 흡연에 대해서 네. 예방하는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여성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병원이나 아니면 또 그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 금연 사업으로 잘 가지 않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군대에 가 있는 군인, 또 무슨 그 의경 뭐 이런 친구들한테도 찾아가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인 의경에 관련된 금연 사업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했습니다. 또 금연 상담사들도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기관이 주도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건강관리협회라든지 또 우리 지자체의 그 대형 병원들하고 사실 연계되어져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금연 전문가들을 데리고 네트워킹을 다양하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허브로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국가가 운동합시다, 네. 또 뭐 금연합시다 뭐 이러던 시절은 사실 지났어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국민 체감형 실천 운동으로 개발을 해서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고, 뭐 아까 좀처럼 이렇게 계단을 걷는다든지 뭐 굉장히 이런 것들요. 중요합니다. 또 그 이제 우리가 건강증진기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모여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실제도 아까 말씀드린 금연 사업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연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국가의 예산, 국민들이 낸 어떤 소중한 세금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제대로 좀 평가를
그 하자는 부분도 사실 2015년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건강증진개발원의 리더로서 굉장히 힘드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고충은 좀 있으신가요? 고충이요? 네. 우리 건강증진이라는 부분은 아플 때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네. 아플 때는 내가 다음에 건강해지면 내가 아프지 않도록 내가 이런 거 해야지 그러는데 막상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있죠. 우리가 이제 건강증진이라는 게 주민들한테는 사실 그래요. 국민들한테 건강증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고 막 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이제 생활 그 습관으로 체감을 아직 못 하실 때는 하는데 좀 아무래도 전달하는 게 좀 늦고 또 한 가지는 하면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과연 좋아지고는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에 나타납니다. 담배를 뭐 피던 사람이 오늘 끊었다 그래서 당장 뭐 어떤 그 금연의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호흡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그 얼마나 그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지를 느끼는 것이 길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당신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셨습니까? 그럼 국가가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금방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건강증진은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그 혜택을 줘서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체감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수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그 MC도 예를 들어서 건강지수가 50인데 네. 이런 훈련도 생활 실천 운동도 하고 야채도 막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됐다. 뭐 한 70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병원을 이만큼 들 가서 보험료를 이만큼 들 내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수치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그렇죠. 있게. 그래서 그게 건강지수라는 건데 항목들이 다양하겠죠.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절주. 뭐 구강 보건이라든지 뭐 정신 뭐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지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가 얼만큼 이래서 당신이 종합적으로 지수가 얼마만큼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보여줄 수 있으면 국회의원들도 우리 지역의 그 주민들의 건강 지수가 지역별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뭐 60인데 다른 지역은 70이니까 나는 이걸 주민들한테 건강을 더 좋게 해서 뭐 8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목표치가 생길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서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경쟁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쪽으로만 좀 경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아주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그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2015년도에 그 건강지수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큰 사업을 이제 경영을 하시면서 직원들하고도 소통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워낙 이번 연도의 그 큰 이슈도 소통이잖아요. 예.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소통은 사실 또 대화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네. 그 직원들하고 그 대면하는 그 기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또 어쨌든 제 방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이상이 아마 들락날락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좀 열어놓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은 제가 1대1로 다 사실은 그 1대1 대화를 그러세요? 다 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직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개발원의 발전이라든지 또 어떤 그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혁신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듣고 싶어 갖고 만났고,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발원의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느끼고 있는 개발원의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좀 잘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푸근하시고 또 느낌이 좋으셔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5년 장석의 원장님만의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나의 목표가? 목표.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여기 그 초대 원장으로 오면서 네. 제가 바라는 꿈이 사실은 아까 건강지수라는 부분들도 설명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그 인식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참 그 자랑할 만하고 훌륭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있었든지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 부분들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막아낸 저력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 전쟁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선박, 철강, 뭐 화학, 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사업들의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대단한 나라, 이 대단한 나라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홀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그 또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우수성 또 올바른 그 국가의 어떤 가치를 좀 인식되어진다 그러면 어찌 보면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행복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게 좀 많이 좀 그 섭섭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인구 정책이 좀 실패해서 그 저출산 고령화라는 아직 굉장히 그 심각한 이 부분들을 어찌 보면 그 맞이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극복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 양을 늘리는 쪽보다도 이제 질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이게 이제 건강한 주민들의 삶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사람들을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없으면 기존에 있는 인구들을 건강하게 함으로 해서 질적 성장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건강지수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그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내 건강지수가 얼마니까 얼마만큼 높여야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계량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제 또 큰 꿈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질병이나 무슨 장애가 없는 부분 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요. 이제 우리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의 내린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 완전하게 안녕 상태를 갖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저는 그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사회적인 건강에 그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그 자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또 분노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억제, 자기 절제가 안 돼 가지고 막 그냥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건강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사실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념적인 갈등도 있고, 그쵸.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빈부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갈등들이 난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인가라는 걸 볼 때 저는 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사회적 갈등을 무마해서 완화시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함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컨텐츠화돼야 되겠다. 저는 그걸 문화라고 봤습니다. 문화. 그래서 건강 문화 확산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국민들도 쉽게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싶어서 건강 문화 확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가대담 2회는 장석일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또 마음, 그리고 사회, 그리고 자신의 몸,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이 잘 맞아서 행복한 그런 건강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론가대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큽니다. 네, 막 들어오시네요. 말씀 중에서 네. 흡연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정신 건강에 참 좋지 않습니까? 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받는다든지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약물 치료, 또 금연 패치, 금연검 이런 도움을 받으면 훨씬 금연 효과가 높아져요.